자, 오늘은 이제 구획의 부추구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고대에 신농시는 차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농사의 신이고, 예,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 채식을 채취하다가 실제 독초를 드시고 쓰러져서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삼부추가 우리 사람 몸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요 부추가 이제 한자로 이제 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추 요 잎이에요. 잎 그리고 땅에서 나고 있죠. 한자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아주 모아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 부추를 이제 이렇게 칼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강력한 생활 도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부추를 이제 다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칼이 조금 날카로워야 돼요. 이것을 이제 벨려면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벨첨이에요. 벨첨. 근데 요거 부추를 이제 이렇게 이제 베면은 아주 가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늘 이제 섬이 되겠어요. 가늘섬. 예. 부추가 이 잎이 이제 이렇게 가늘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친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실사를 넣어가지고 다시 실타래처럼 이렇게 가늘다 해서 이것이 실제 가늘섬이 된 거죠. 여기 조금 요 중간에 자르는 게 아니라 여기 땅에서 이렇게 거의 땅에 가깝게 잘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훨씬 더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추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싹둑 자르면은 다 죽을 것 같죠. 예. 그래서 이것이 뿌리까지 아주 끊는다. 그 죽일섬이에요. 죽일섬. 아예 겉으로 드러난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는 뭐 완전히 뿌리채는 못 뽑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거까지는 완벽하게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요 부수가 이제 뼈 앙상할 알이잖아요. 예, 죽을 사 변에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구는 이순신도 완벽하게 선멸을 합니다. 선멸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이 벨첨이 여기 죽일섬, 가늘섬, 섬섬목수 할 때는 당연히 가늘섬이겠죠. 손이 아주 그 예쁜 소녀들 섬섬목수라고 해요. 가늘고 가냘프고 뽀얀하니 예쁘다 해서 섬섬목수라고 하죠. 벨첨, 끊을첨, 끊는 거예요. 그래서 첨이 섬으로 갔다. 자, 그러면은 뭐 처마첨이 있겠죠. 또 처마첨. 요 대나무죽 이걸 넣으면 되겠어요. 대죽을 위에다 넣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처마첨. 추첨한다고 할 때는 이것이 제비첨도 돼요. 제비뽑기 있죠? 그래서 제비첨. 복권에 이제 당첨이 되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두루두루 섞어가지고 하나를 뽑는 거예요. 정해놓은 개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비첨 또 처마첨. 자, 이렇게 해서 부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구획에서 얼굴면을 해보겠습니다. 얼굴면. 자, 얼굴면. 그럼 얼굴 모양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면상이라고 그러죠. 얼굴을 면상. 그러니까 요 가운데 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머리가 또 이렇게 있겠죠. 시, 도, 군,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울면도 됩니다. 고울면. 면 소재지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고을을 이제 잘 우리가 가꾸고 함께 사는 고을인데 우리 고을에 이제 좋은 풍습이 있죠. 그러면은 그 마을이 이제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만든 우리 마을에 이제 좋은 인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정말 그 얼굴과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을면으로 쓰고 얼굴면으로 쓰고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거 코거든요. 자, 앞에서 배운 글자가 뭐예요? 코에 관련된 거, 코자, 스스로자였어요. 코자, 스스로자. 예, 명사로는 코예요. 그런데 스스로, 저절로, 자동이다. 우리가 자동차 할 때도 스스로도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해내면은 자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뭐로부터, 부터자도 되죠. 문장에서. 그런데 여기가 코고 여기가 이제 머리면서 얼굴 요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여기에 머리, 혈이 있어요. 자, 이것도 코에 해당되는 거예요. 코, 가운데 코. 그리고 여기 목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목선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목선까지. 그래서 이거는 머리, 혈이라고 그래요. 머리, 혈. 그럼 머리에 관련된 것은 외형적인 건 다 이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우리 머리 두상이 아주 예쁘다. 그러죠? 그럼 머리 두라고 하죠. 머리에 관련 외형적인 거. 그리고 또 여기 머리가 있으면서 요 앞에 수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수염을 가지면 안 되겠죠? 남자는 반드시 모름지기 수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수염인데 원래는 수염수가 이제 따로 이제 모름지기 수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에 관련한 반드시 수염이 나야 된다. 반드시 필이 있죠. 필수품이 있죠. 한자는 국어이고 국어는 또 한자어니까 한자는 영어에 앞서서 필수여야 되죠. 또 전문 용어 쓸 때는 한자어로 이게 압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설명할 때는 우리 국어가 좋죠. 그렇지만 그것을 압축해서 전문 용어로 쓸 때는 거의 한자어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 그럼 우리 머리에는 또 턱도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턱함이 있겠죠. 그럼 이것도 머리혈이 들어가겠죠. 또 머리 여기 목항이 있겠죠. 목항. 예. 그러면은 이거는 하항은가가 나오는 거. 지난번에 그 6달월 똥구멍 항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똥구멍 항이잖아요. 항. 그럼 이렇게 하면은 목항이에요. 목항. 항목항도 되죠. 항목. 우리가 어떤 교재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죠. 항목, 목항. 그래서 이 머리에 관련된 거는 다 요 머리혈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머리혈을 넣는 거. 자, 요것은 이제 음은 여기서 와요. 자, 요거는 이제 샘천이에요. 샘천. 자,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물 수 있죠? 예.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수화, 물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죽으면은 이제 저승에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고 몸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정신은 이제 하늘로 간다. 이런 설로 보면은 이것이 저승천이라고 그래요. 저승천. 그래서 돌아가시면은 승천하셨다고 그러죠. 예, 그럼 하늘천이 아니에요. 저승천.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내 몸에 담고 있었던 물이 이제 다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예, 돌아갈 기. 자, 그래서 요 천이 이제 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이 우리가 최초로 어디에서 흐른다? 바위 밑에서, 바위. 그래서 우리가 금생수 한다고 그러죠? 여기 바위 밑에서 최초로 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근원원. 천이 뭘로 간 거예요? 원으로 간 거죠. 근데 근원원은 이렇게 물수를 완벽하게 넣어줘서 물이 근원지라는 걸 알려주고, 실제 요 바위 밑에는 요 샘천이 이렇게 간 거예요. 요거는 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언덕을 만나겠죠. 예, 언덕을 만나고 또 들도 지나요. 그래서 이것은 언덕원 드론으로 쓰게 됐어요. 여기 원에서 여기 머리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음은 똑같이 이 원으로 가요. 이 원으로 가고, 부수, 뜻은 내 머릿속이니까 머릿속에서 원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근원지.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그래서 이것이 원할 원이에요. 소원을 빈다 그러죠? 그러면은 원할 원의 부수는 뭘까요? 머리, 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얼굴면과 머리 혈과 또 여기 가운데 코와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또 머리에 관련된 거, 머리수를 해볼게요. 머리수. 자, 여기 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거는 요 안에, 머리 속 안에 신경에 관련된 거는 그려내기가 힘들죠.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은 표현은 요 머리수로 해요. 그래서 머리수. 정신적인 거에 관련된 거는 머리수가 나와요. 형태적인 거는 머리혈이 나오고, 형태, 외형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요 내면에 관련된 거, 외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가 오느냐, 요 머리혈이 오느냐, 머리수가 오느냐, 머리혈이 오느냐에 따라서 요 한자의 뜻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머리수는 정신적인 거니까 항상 담아서 머리가 생각한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생각한 대로 길을 간다. 먼 길. 그래서 이것이 길도죠. 길도. 살아가야 되는 방법. 방법도. 그리고 사람이, 특히 사람과 사람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방법이나 길은 뭐라고 하냐면은 도리, 도라고 해요. 도로가 있고, 도로. 내가 가야 하는 어떤 목적, 방법이 있느냐, 방도가 있느냐, 처방이 있느냐, 방도가 있느냐 할 때는 요 방도를 써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일륜지 대사가 있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행사가 있어요. 이런 것은 도리. 도리는 다스릴 리. 도리가 있다.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또 기본 도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요 머리수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럼 머리수는 이제 여기 정신적이니까 내 몸에서 머리가 최고 우두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두머리 수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 이제 원수도 있고 수장이 있죠. 그래서 머리수와 머리혈 이렇게 이제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죽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필순의 대원칙은 가로, 세로라고 그랬죠. 가로, 세로. 가로부터 쓰고 세로를 쓴다. 물론 예외는 이제 몇 개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좌에서 우로 쓴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좌에서 우로 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사로는 가죽이고 동사로는 이제 벗기다, 또 바꾸다. 그래서 바꿀혁.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하죠.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죽은 원래 가죽 피가 있었죠. 앞에서 했었죠. 가죽 피. 이거는 가죽을 오른손으로 확 삐끼는 거예요. 동물의 이제 가죽을 이렇게 쓰면은 여기다가 십자를 넣어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확 삐끼는 거죠. 동물의 가죽을 벗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가죽, 오른손 가죽 피예요. 그래서 가죽 제품을 뭐라 그래요? 피혁 제품이라고 그러죠. 피혁. 자, 그리고 이제 가죽을 이제 뺏겨 가지고 잘 다루어야 돼요. 이 가죽을 뺏겨 가지고 이제 기름을 일단 제거를 하면은 가죽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가죽혁은 기름을 이제 제거하고 잘 이제 말려야 되겠죠? 먼저 뻗긴 다음에 말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누두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죽을 이렇게 뻗긴 것을 계속 부드럽게 해가지고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 그래서 부드러운 가죽을 만들어야 우리 몸에 닿았을 때 상처도 내지 않으면서 촉감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죽을 잘 다루었다. 그래서 다룬 가죽 위예요. 다른 가죽을.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거고, 요것을 가죽을 잘 다루려면은 누두질을 한다고 그래요. 발로 잘근잘근 밟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발로 이렇게 가는 모습. 요 그칠지 변형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걸을과예요. 걸을과. 이쪽으로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것을 부드럽게 넓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죽이 부드러워졌다. 잘 다루어서. 그래서 다룬 가죽 위라고 해요. 그럼 이것을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가 작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꾸만 개간을 하는 거예요. 개간. 내 삶을 터전에서 조금씩 묵혀있는 땅을 이제 고르게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런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이것이 한국,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호에 쓰니까 한국이라는 이제 고유 명사가 나와서 한국한이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나라한이에요. 나라 이름 한. 그리고 고대에 있었던 나라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나라의 풍속 DNA는 해돋을간이 있거든요. 해돋을간. 아침의 나라라고 해요. 우리 한국을. 그러니까 아침에 그만큼 해가 돋을 때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돋을 간. 간의 의미 하늘로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일을 크게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클한이에요. 클한. 대한민국은 요 한자만 써도 그런 클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 대인이 사는, 부지런한 대인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한자권이 아니었으면은 이 글자를 국호로 선택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요 큰 데는 반드시 대인이잖아요. 대인. 그러니까 이게 짝이에요. 짝.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다 이런 정신이 다 스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한이나 클한은 요 간에서 음이 왔고, 요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 우인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우인은 최고로 이순신을 뽑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것이 클위가 되는 거예요. 클위. 음이 그대로 갔죠? 클위. 큰 거룩한 사람이다. 클거 거룩할 위. 그러면은 요 위가 이제 부수이기도 하지만 음도 결정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배운 한자, 여기 단일행이 있었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잘 주변을, 아파트 주변을 돈다든가, 예, 또 나라의 어떤 경계선에서 또 나라를, 백성을 이제 지키는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이 지킬 위예요. 지킬 위. 수위 아저씨가 있죠? 그러면은 갈대 맛이 있거든요. 갈대. 예, 고대에는 갈대도 우리 사람 사는 것을 좀 바람막이도 해주고 1차적으로 경계선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럼 갈대 위 하면은 뭐 넣으면 될까요? 갈대 위는 풀과죠. 예. 그리고 우리 주변 둘레, 주변국은 이렇게 둘레 위라고 그래요. 위성국이라고 하죠? 둘레 위는 부수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에올로이죠? 갈대 위는. 갈대는 무슨 가루 들어가요? 나무예요? 풀이? 그렇죠. 풀초. 지킨다. 주변을 다니면서 지킨다. 이거는 단일행이죠. 사람이 큰 역할을 한다. 사람인에서 찾아야죠. 음은 그대로 가고 여기 뜻만 바뀌는 게 부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는 정말 부수를 이제 무사히 잘 뗀다면은 한자 50%는 잡은 거예요. 가죽혁은 우리가 이제 비유자를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좀 가죽혁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달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유와 가죽과 달월, 이걸 어떻게 논술을 해야 될까? 문학적으로. 예. 여기 이제 이름은 뭐예요? 으뜸패예요. 으뜸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에도 이제 그 오패가 있었어요. 패자하고는 달라요. 이건 패권 다툼은 왕을 이제 왕 자리를 다투는 거예요. 패권 다툼. 이거는 패자잖아요. 진 거예요. 확실히. 패자 부활전. 예.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졌다, 질패, 깨질패.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죽은 가죽인데 달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달이 이렇게 뭐 보름달은 환하지만은 대부분은 달이 이렇게 그 100% 환하지는 않아요. 그럼 구름이 이제 걸려 있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밤에도 구름이 지나가면은 선이 그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으뜸패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반은 이제 그 훌륭한 점이 있어요. 그럼 요 반은 요 우중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좋은 일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나쁜 일도 사실은 어두운 측면도 있는 거예요. 달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선명하지 밝지 못하듯이 칙칙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칙칙한 여기 가죽이에요. 칙칙한 가죽. 그래서 여기 으뜸패를 또 가죽혁에 넣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